안녕하세요, 사진 찍는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포토클램의 신형 삼각대 242P 모델을 리뷰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이 삼각대 같은 경우는 제가 일전에 리뷰를 했었던 요거 2441P의 후속작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삼각대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한 3년 반 정도 매일같이 쓰고 있는데 진짜 대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제가 진짜 험하게 쓰거든요. 워낙 여기저기 집어 던지다 쓰다 보니까 여기 삼각대 결합하는 플레이트, 이 결합하는 부분은 좀 많이 깨져 있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게 험하게 쓰는데 3년 반 동안 진짜 사용감이 1도 변하지 않았어요. 와, 내구성 진짜 짱짱하다, 이게 내 인생 삼각대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만족이 되는 제품인데, 그 제품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재는 도레이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40톤짜리 고탄성 카본 소재를 쓰고 있고요. 제가 일전에 리뷰했던 1645 마이스터 라인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60톤급 카본 소재를 쓰지만, 사실 40톤급이라고 해도 꽤나 고탄성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이스터 라인업은 가격대가 워낙 세니까, 이 모델은 이제 프로페셔널 라인업이라서 가격대가 그 절반 수준이라서 프로 작가분들은 물론이고 하이 아마추어 분들도 조금 더 가격 접근성이 높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이제 40톤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원단의 탄성 계수가 40톤 per 제곱밀리미터라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기로는 카본 원단을 1제곱밀리미터 늘리기 위해서 40톤의 힘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스프링 같은 것을 1mm 더 늘리는데, 예를 들어 10kg의 힘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탄성 계수가 10kg per 밀리미터가 되는 것이고요. 원단 같은 경우 이제 면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1제곱밀리미터의 원단을 2제곱밀리미터로 늘릴 때 약 40톤의 힘이 필요하다면은 40톤 per 제곱밀리미터가 되는 것이죠. 참고로 지난번에 마이스터 리뷰할 때 이렇게 숫자를 잘못 썼는데 이게 맞아요. 문송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게 스프링을 늘릴 때 더 강한 힘이 필요하다면 스프링이 다시 복원하려는 힘이 강한 것이겠죠. 마찬가지로 원단의 탄성 계수가 높으면 그만큼 질기고 복원력이 강하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만큼 강성도 뛰어나고 진동도 잘 잡아줄 수 있다고 합니다. 포토크램의 경우 이 2442P에 들어가는 모든 카본 소재를 40톤짜리 고탄성 카본으로 처리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뭐 낚싯대라든지 골프제 같은 경우에는 몇 톤짜리 카본을 썼다고 이제 마케팅을 하는데, 이 포토클램을 제외한 나머지 삼각대 회사들은 대체로 카본의 탄성 계수를 제대로 밝히지 않거든요. 그게 사실 이제 우리가 명품 삼각대라고 알고 있는 유명한 외국 회사들의 고가의 삼각대들도요, 이 소재를 고탄성 카본이라고는 해놓고 다리 가장 하단 부분, 즉 땅에 닿는 지면과 가까운 최하단만 고탄성을 쓰고 나머지는 그냥 일반 카본 소재를 쓰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하지만 포토클램은 모든 소재를 고탄성으로 제작을 하고, 심지어 이번에 리뉴얼을 하면서 지면에 만나는 다리 최하단부를 기존보다 더 두툼하게 만들었다고 하고요. 겉에서 보이는 외경에는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내부는 두께가 더욱 두꺼워졌다고 하네요. 소재 마감도 군더더기 없이 아주 깔끔하고요. 특히나 이 QS 락킹 시스템이라고 다리 이제 풀고 이렇게 조이는 요 노브 있죠? 요게 이제 조작감이 정말 끝내줍니다. 이게 정말 쉽게 풀어지고 조일 때도 정말 쉽게 조여지는데, 한번 결합이 되면은 아주 강력하게 결합이 돼서 딱 고정이 돼요. 근데 이거는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은데 진짜 조작감이 좋고요. 말씀드린 대로 제가 요 2441P 3년 반 동안 쓰면서 요 QS 락킹 시스템 조작감이 진짜 1도 변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게 조금 사용한 지 3년 반 된 제품이니까 오래됐고, 얘는 지금 받은 지 얼마 안 되는 신형인데 조작감이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진 않습니다. 다리 집어넣고 할 때 약간 마찰감이 더 있긴 하지만, 야, 3년 반 동안 조작감이 이 정도밖에 변하지 않았다면은 이거는 진짜 내구성이 끝내준다고 봐요. 그러니까 조작감도 좋고 내구성도 믿을 만한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이번에 리뉴얼 되면서 다리 최하단에 내경이 두꺼워진 것도 맞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바로 요 허브 쪽에 있습니다. 허브가 굉장히 두꺼워졌습니다. 체감상 거의 2배 정도 두꺼워진 것 같은데요. 기존에는 이게 얇게 이어지다가 다리와 만나는 부분에서 각이 지면서 두꺼워지는데, 2442P는 처음부터 끝까지 두껍게 지나갑니다. 그리고 4분의 1인치 나사선 같은 경우도 나사 구멍 쪽에 소재가 좀 더 보강되었어요. 그리고 허브와 다리가 만나는 이 부분의 디자인도 변경되어서 조금 더 모던해졌고요. 그리고 각도 조절 레버도 손가락이 들어가는 부분이 훨씬 큼직하게 파여서 사용해보니까 이 사용감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센터 칼럼 잠근 장치는 알루미늄 소재로 상당히 독특하게 생겼는데요. 디자인이 이전에 비해서 이 부분이 움푹하게 들어가면서 조금 더 삼각형에 가깝게 변경되었습니다. 이게 센터 칼럼의 잠금 장치가 다리에 쓰이는 노브처럼 생기지 않고요. 위아래가 다소 납작한 형태로 생겼는데, 이러면은 볼헤드가 최대한 삼각대 허브에 밀착할 수 있으므로
아무래도 조금 더 안정적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사용감도 대단히 우수합니다. 이게 조이거나 풀 때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리고 기존에는 센터 컬럼 제거할 때 하단에 고리 부분이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 귀찮지만 꼭 빙빙 돌려가지고 해체를 해줘야 했는데요. 이제는 간단하게 돌리면은 락이 풀려서 굳이 고리를 해체하지 않고 센터 컬럼을 제거해서 역방향으로 설치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리 하나에는 폼이 덧대어져 있어가지고 날이 추운 날 손이 시리지 않게 삼각대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이 폼이 쿠션감이 거의 없어서 좀 딱딱한 느낌이긴 한데 덕분에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듭니다. 너무 물렁거리면 약간 싸구려 느낌이 나거든요. 그리고 여전히 공차 관리도 굉장히 잘 돼 있어서 락을 다 풀고 이걸 뒤집어서 아무리 흔들어도 다리가 안으로 말려 들어가지 않죠. 자, 이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진동을 잡는 데 또 유리하기 때문에 촬영할 때도 좋고 내구성에도 상당히 이제 좋은 영향이 있습니다. 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제조를 하다 보면은 공차를 관리하는 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제가 제조업 감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좀 들은 풍월이 있긴 한데, 특히 이제 부품을 여기저기서 이제 외주로 공급을 받으면은 아무리 그거 뭐 금형을 뭐 제작해 가지고 건네주고 해도 이 공차 정확하게 딱 잡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은 삼각대 회사들은 다리 사이사이에 플라스틱 부품을 추가로 이제 두 개를 마주보고 덧대어서 이제 밀어 넣어가지고 공차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 문제는 플라스틱 소재라든지 고무 같은 무른 재질은 시간이 지나면 경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저렴한 삼각대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 쓰면 사용감이 변하고 심한 경우는 이제 덜렁덜렁 유격이 생기는데, 포토클램은 그런 거 일절 없습니다. 같은 공장에서 모든 부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제작 단가는 올라가겠지만 공차는 정말 잘 잡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AS 받을 때도 소비자 입장에서 훨씬 믿을 수 있고요. 제품 무게 같은 경우에는 대략 1.63kg으로 2441P에 비해서 살짝 증가했고요. 대신에 지지하중이 28kg에서 30kg으로 조금 더 증가했습니다. 크게 보시면 1단에선 이 정도이고요, 2단에선 이 정도이고, 3단에선 이 정도이고, 다리를 다 편 4단에서는 이 정도인데 요게 딱 1.4m 정도입니다. 그리고 센터 컬럼을 다 뽑으면 대략 1.7m인데 여기 보레드 길이를 더하면 대략 1.8m고 그 위에 카메라를 올리면 대략 1.9m 정도에서 촬영할 수 있으니까 높이는 충분한 편이네요. 그리고 사실 포토클램 제품은 다리 각도가 타사에 비해 조금 더 누워 있는데요, 244P의 경우에는 약 25도 정도로 타사 20도에 비해서 확실히 좀 더 누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품 스펙에 비해 높이에서 약간 손실이 있는 편이긴 합니다. 다만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이제 안정감이 조금 더 올라가고 혹시라도 넘어질 확률도 크게 감소를 하거든요. 그러나 이제 카본 삼각대는 재질 특성상 사실 이 옆에서 오는 타격에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요. 다리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그래서 잔진동이 발생하기가 쉬워요. 하지만 이렇게 다리를 벌려서 설계를 했다는 것은 그 자체가 진동을 잘 잡을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인 것 같기도 합니다. 중앙 허브와 잠금 장치도 알루미늄 소재로 만들어졌고 거기에 경질 하드 아노다이징이 되어 있고요. 다리와 허브를 연결하는 볼트까지도 스테인레스로 제조사에서 직접 제조하고요. 와셔도 황동으로 씁니다. 이런 작은 부분까지도 신경을 쓰니까 다리가 접히고 열리는 이 텐션이 잘 유지되는 것이겠죠. 이거 3년 넘게 썼는데 텐션 굉장히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내구성 짱짱해요. 다만 그거 외에 어떻게 하면 이 삼각대의 강성이나 성능에 대해서 제가 좀 시각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사실 사진을 한 장만 찍는다고 가정을 하면은 저렴한 삼각대나 이렇게 비싼 고급형 삼각대나 그렇게 크게 차이가 발생하지 않아요. 물론 내구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차이가 발생하긴 하지만 뭐 그건 아직 내구성을 테스트할 만큼 제가 오래 쓰지 못했으니까 보여드리기는 어렵고, 다만 이제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이 사진을 뭐 여러 장 찍는다든지 장기간 찍는다든지 아니면 뭐 굉장히 추운 곳, 더운 곳 혹은 바람이 이제 많이 부는 곳, 이런 데서는 차이가 발생하는데 그것 역시 뭐 시각적으로 객관적으로 보여드리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리뷰하시는 분들이 보통 뭐 삼각대에 매달린다거나 아니면은 제가 예전에 했던 것처럼 타임랩스를 촬영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이 성능 차이를 쉽게 느끼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10시간짜리 타임랩스에 도전해 봤습니다. 세로 그립 일체형인 Z9 바디에다가 백사 렌즈를 장착을 해서 400mm로 밤새도록 촬영을 해봤는데요. 사무실 유리창 너머로 촬영한 거라 조금 지저분하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전혀 후보정을 하지 않은 그냥 JPEG 원본 그대로 이어다 붙여가지고 만든 타임랩스인데 전혀 미동도 없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Z9이면은 카메라 무게 자체도 1kg이 훨씬 넘어가니까 꽤나 무거운 편인데다가 거기에 이제 104mm 렌즈도 꽤나 무거운 편이거든요. 요거 두 개 조합을 해가지고 삼각대에다 장착을 하면은 뭐 400mm 단렌즈, 600mm 단렌즈처럼 뭐 1000몇백만 원짜리 렌즈를 끼지 않고서야 가장 무거운 조합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상태에서 이제 10초 간격으로 한 장씩 촬영
촬영하라고 명령을 내린 다음에 전원도 공급해주고 저는 이제 집에 갔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다시 나오면서 과연 이게 제대로 잘 됐을까 궁금한 마음이 있었는데 확인해 보니까 미동도 없이 아주 잘 촬영이 됐더라고요. 이 정도 조합으로 10시간 넘게 버틴다고 하면은 그 성능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가 증명을 했다고 생각이 되어지네요. 참고로 함께 사용한 볼 헤드는 포토클램의 42NS였고요. 그리고 이게 재생 시간이 너무 길어서 타임랩스를 현재 2배속으로 보여드리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상으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국산 삼각대 포토클램 PTC 2442P 리뷰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카메라 및 주변기기 시장에서 국산 제품 접하기는 정말 쉽지 않고 특히나 이제 고급형 제품 접하기는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만큼 시장 여건이 어려운 환경이라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 와중에서도 이렇게 멋진 제품을 지속적으로 생산해 주는 거 보면은 정말 훌륭하기도 하고요. 부품 하나하나 다 공장 하나에서 자체 생산하는 국산 제품이니만큼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 손쉽게 AS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저는 뭐 아직까지 포토클램 제품이 특별히 하자가 발생해서 AS를 받은 경험이 없긴 하지만요.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도 역시 제 영상이 도움이 되고 재미가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